가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첫째는 그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푸드 어서리티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요 기관에서 전반적인 주정부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식품 위생에 대한 걸 갖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모든 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식당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뭐 페널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지라든지 영업 정지나 이런 걸 갖다 전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컬 카운슬, 각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카운슬 내요. 그 매장이 소속된 카운슬 내는 로컬 카운슬에서 그 나름대로 그 푸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는 식품 위생법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기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드 어서리티라는 데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매장이 소재해 있는 각 그 카운슬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그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이 보통 일반적인 테이크어웨이숍 같은 것들이요, 모두 푸드 스탠다드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위생관리법이 있습니다. 위생관리법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 두 군데 푸드 어서리티하고 로컬 카운슬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이거 푸드 어서리티라고 얘기를 한 뉴사우스 가버먼트 웹사이트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 밑에 인더스트리나 리테일이나 푸드 세이프티 앤 뉴라고 해가지고 이 리테일 섹션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푸드 어서리티 웹사이트에서 리테일 섹션 안에 있는 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푸드 비즈니스에 스타팅하거나 아니면 알러지나 무슨 뭐 인터러런스라든지 아니면 푸드 세이프티 슈퍼바이저,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테이크어웨이숍에서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인스펙션 어떻게 그 푸드 어서리티나 카운슬에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그에 관련된 법규라든지요, 아니면 라이센싱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페널티라든지 영업정지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요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뭐 구전으로 해갖고 물어보시기보다는 실제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셔가지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소재에 있는 라이드 카운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이드 카운슬 갖다 뽑았습니다. 라이드 카운슬을 보시면은 요 그 서치 탭에서 보시면 푸드 세이프티라는 걸 해보시면은 그거에 내용된 그 일련의 전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레귤레이션이 푸드 액트 2003년을 갖다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아까 말씀드린 푸드 스탠다드 코드라는데 중요 항목 3.22나 3.23 요거는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요 시티 그 라이드 카운슬에서 어떤 걸 갖다 중점적으로 보고서 여러분들의 그 매장이나 아니면은 식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운송을 어떻게 하는지,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레귤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카운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루틴한 인스펙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뭐 임의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검사할 경우도 있지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1년에 한두 번이라든지 뭐 2년에 한 번씩이나 이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 카운슬마다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그 여러 가지 그 인스펙션 리절트로 나오게 되면 여기 verbal written warning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이제 구두나 아니면은 서면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경고장이 나갈 겁니다. 만약에 그 레귤레이션을 갖다가 짓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mprovement notice, 개선하라고 하는 노티스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는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 제품 같은 거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파티큘러 그 특별한 식품 같은 경우는 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불고기집에서 고기를 핸들링하는 미스테이크가 생기게 되면 고기를 밴하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문을 닫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이나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 노티스나 나머지 이제 그 프로제큐션은 최악의 경우는 이건 공중도덕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소를, 형사 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형사 고발이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들 워닝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코퍼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중에 그 슬라이드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일반 그 공공 매체에서 발표가 됩니다. 매년
The filthiest restaurant in Australia in Sydney 그래가지고 몇십 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내용에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요즘은 전부 SNS로 그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이 크랙하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매상이 금방 떨어지는 걸 보실 거고 굉장히 그 떨어져 있는 레스토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SNS를 잘 활용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놀라실 정도로 매상이 올라가는 걸 저희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그 일반적인 라이드 카운트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 페널티 내용들입니다.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상하고 생각을 한다면 뭐 몇십 불 인스펙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가벼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모두 차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페널티 내용들입니다. 페널티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매장에는 그 식품을 갖다가 안전을 갖다 위생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법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키친에 있는 분이 되시든지 뭐 홀에 있는 분이 되시든지 그분이 하나 계속 이 세이프티 슈퍼바이징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노미널, 즉 이름이라도 항상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운슬이나 푸드 어서리티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나서서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슈퍼바이저는 정부에서 지정한 그 트레이닝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 단체는 말씀드린 대로 그 FFS 뉴 사우스웨일즈 그 디파트먼트 프라이머리 인더스트리라는 데 갖다 타이핑을 해보시면은 거기서 인정한 사설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 가셔가지고서 전부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슈퍼바이징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되는 항목들인데 요거는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주로 푸드 어서리티나 아니면 카운슬에서 주로 보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잠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식품을 갖다 핸들링을 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식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키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전혀 허락이 돼 있질 않습니다. 어떤 식품이라도요. 아마 중국집이나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얼어있는 물건들을 갖다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 걸리게 되면 전부 페널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온도나 아니면 식품들을 갖다 컨트롤 하는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장갑을 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 키친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계실 겁니다. 그 식품을 핸들링할 때 어떻게 하고 손을 어떻게 했다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항상 그 직원들한테는 리마인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손 닦고 오고 그다음에 특히 보면 유니폼 입고 출퇴근하는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발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화장실 갔다 오면 항상 손 닦게 하셔야 되고 머리에 뭐 써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중요한 거는 아시는데 만약에 그 카운슬에서 인스펙션이 나왔을 때 그런 항목이 걸리게 되면 본의 아니게 비즈니스에 타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리테일 하시거나 아니면 카페나 아니면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여기에 법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요거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식품법이 있습니다. 식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식품은 여기서 사용을 못하고 어떤 식품은 사용해야 된다. 사용을 하게 되면 함량을 어떻게 써야 된다. 레이블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푸드 액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식품 실제로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행법이 되겠죠. 관련법이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되지 않는다. 안 하면은 페널티가 얼마다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방 정부 관하에 있습니다. 트레이드 프랙티스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한테는 그 비즈니스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식품에 대한 거는 두 가지 레벨이, 실제로는 세 가지 레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운슬이 일단은 관여를 하고요. 푸드 어서리티에 연계를 해가지고 두 번째는 주정부 산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 사실은 이제 퍼블릭에 노출이 되어 있는 식품은 굉장히 위험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커머널스, 여기 페더럴 가버먼트라는 데에서 이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사우스 주정부에서는 그 페어 트레이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비즈니스가 연계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금융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가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도 이 사람이 페어 트레이딩에 가가지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바로 시정을 갖다가 레스토랑 주인한테 욕을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페어 트레이딩에 가가지고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태여 고객한테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실 이유는 없지만은 그걸 아시는 분들은 불리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가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구하는 게 음식에 대한 반환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보상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페널티를 갖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그 카운슬이나 아니면 뉴사우스 푸드 어서리티에서는 푸드 스탠다드 코드라는 걸 베이식으로 해서 모든 레귤레이션을 일단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요. 즉 그 레이블링하는 문제나 아니면은 식품을 갖다가 어떻게 프로세싱하는 거나 아니면은 식품들이 가져야 될 케미컬 컴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특히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그 챕터 3 스탠다드 코드에 푸드 세이프티하고 그 핸들링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실제로 식품을 어떻게 매장의 그 키친에서 핸들링을 하셔야 되는 거하고 그걸 핸들링을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매장 바깥 그러니까 그 키친 바깥에 홀하고 아우팅 에어리아 이런 걸 갖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제로 practice하고 general requirement가 그 food standard code 3.2.2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의 그 가장 큰 그 메인 퍼포스는 뭐냐면은 그 푸드 비즈니스나 아니면 푸드 핸들러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직원이 그 요구하는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사실은 식당 주인께서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부재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갖다 리마인드 해주는 역할을 갖다 감당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모든 프로세스 컨트롤 하는 걸 갖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 식품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 식품을 갖다가 핸들링할 때 어떤 스킬이나 널리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 주위 같은 직원들한테 그걸 갖다 알려줘야 되는 건지 그런 핸들링 컨트롤인데 식품을 받았을 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냉동이나 냉장이냐 아니면은 그 실온에서 그 보관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야 될 건지 그 다음에 그 식품들을 갖다 일일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식품을 갖다가 그 하프 프로세싱 해놓은 걸 갖다가 어디다가 보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식품을 갖다가 어떻게 프로세싱해서 보관하는지 디스플레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테이크어숍이나 아니면은 그 윈도우가 있죠. 거기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지 온도나 아니면은 그 레이블링 같은 게 문제가 됩니다. 패키징은 보관하는 패키징하고 파는 패키징 전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제조한 식품을 갖다가 어떻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숍에다가 그 디스플레이 저기 보통 그 식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식품점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트랜스포테이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식품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디스트리뷰션한 식품을 갖다 어떻게 리콜 다시 이렇게 재환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하이지닉한 문제들은요, 그 식품을 갖다가 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홀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하이지닉한 하이지닉 한국어는 뭐라고 그러죠? 위생이라고 그러죠. 예. 식품을 그 핸들하는 사람들이 그 위생 상태나 아니면 건강 상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뭐 학교에서 애들 기침하면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기침하면 집에 머무르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간단한 조그만 기침, 침 튀기 이런 것들이 음식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모든 그 비즈니스하는 오너들의 그 듀티가 어떤 거였는지 아니면 푸드 비즈니스의 뭐 하이진하고 이 두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매장 및 그 인디비주얼 각 개인들 그 인디비주얼의 위생 상태나 아니면은
그 매장이나 아니면 키친을 어떻게 잘 그 청결하게 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뭐 템퍼리처 같은 거 지금 우리가 그 프리저나 프리즈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온도나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각 아이템아이즈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매장 내 애니멀 우리가 이게 펫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펫을 들여올 수가 있습니까? 매장 안에 식당 안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블라인드 독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거부정을 하시면 블라인드 독은 여기 디서빌리티 그 스페셜 액트가 있어가지고서 그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개들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맹인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에는 개를 갖다가 묶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식당 바깥에? 왠지 그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펫을 갖다가 갖고 오는 손님들한테는 바깥에 매장에 의자 있는 데는 거기 보통 보면은 그 물 같은 거 떠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걸 갖다 키친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살아있는 게 키친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삶은 닭이요? 생닭? 예, 맞습니다. 생선이나 조개류, 그 쉘피시 같은 거는 살아있는 걸 키친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토끼 살아있는 걸 갖고 들어오는 닭 살아있는 걸 갖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전혀 허락이 되지는 않겠죠. 예.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 매장을 어떻게 그 식당을 키친하고 그 다음에 홀이나 이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식품에 대한 내용들이 3.2.2에 나와 있고요. 3.2.3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프레미스요.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주방, 홀, 그 다음에 바깥 에어리아 이 건물 내부에 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을 어떻게 서플라이 하는지 아니면은 그 하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메터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장을 갖다 운영을 하시게 되면 DA라든지 뭐 CDC를 어떤 걸 하시게 되면은 전부 연루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을 하실 때는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는 그 의뢰가 들어오는 건 중에서는 DA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거를 갖다가 인수를 받고 한 10몇 년을 갖다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갈 때 그걸 갖다가 감지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걸 갖다 처리를 해준 변호사가 좀 게을러하고 그걸 못 봤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팔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신의 그 비즈니스 팔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하시고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매장 내 분리라든지 아니면은 플로어가 어떻게 돼야 되고 벽이 어떻게 되고 천장이 어떻게 되는 것들 모든 피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룰이 있습니다. 최선의 룰이 돌아가는 것.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별 인디비주얼 어떤 걸 갖다가 관심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레귤레이션 프린트아웃을 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식품을 어떻게 스토리지 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일렛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리콜 라이센스가 관계되는 것들은 이 토일렛 퍼실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식품을 갖다 운반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품점에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그걸 갖다 공급하시게 되면 실제로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요. 왜냐면 케이터링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트랜스포테이션 비어클에 대한 법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카운슬이나 거기서 이제 규칙적으로 모든 퍼실리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핸들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었을 때 거기서 인스펙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전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페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레귤러한 인스펙션 타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매년 이제 푸드 어서리티에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페널티 노티스가 나온 것들이 나옵니다. 리스트가 돼가지고.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이걸 접촉하기도 어렵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같은 레스토랑에서요.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중동 계통의 차콜 치킨을 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중동 오븐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 카우슬이 그 캄버랜드에 되어 있는데 페널티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날짜도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와 있으면은 한꺼번에 뭐 처리를 해가지고 한 가지 제목으로 해서 레스토랑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봅니다. 즉, 그 프리 템프리처가 뭐 영하 20도가 되어야 되는데 뭐 그게 유지가 안 됐다. 땅에 떨어져 있다. 뭐 칼이 뭐 아무거나 다 쓴다. 아니면 쇼핑 도마를 갖다가 이것저것 막 쓴다. 모자를 안 쓴다. 인디비주얼 한 개씩 다 페널티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나오게 되면 보고서 일반적으로 뭐 더럽다는 거 명목 하나로 뭐 한 1,000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페널티가 나오면은 몇 천불, 몇만 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아이템 전부 다 페널티를 내리게 됩니다. 아니, 레귤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와서 인스펙션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본 노티스 중에 하나를 갖다 아까 말씀드린 거였는데 내용들이 어떤 거냐? Fail to ensure that 그 one safety supervisor가 없어가지고 이건 페널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을 갖다 항상 상주하게 만들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 대체해서 나오면 바로 앤서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카스터머 입장에서 보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컴플레인 하시는 게 아니고 와서 먹는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푸드 컴플레인을 갖다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음식 질이나 아니면 퀄리티나 아니면 뭐 그 유효 기간이 지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여러 가지 각 그 페어 트레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로컬 카운슬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걸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컴플레인 만드는 요령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폼에 의해 가지고 작성을 한다든지 페어 트레이딩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감시하시면은 누구한테 레터가 오시면 바로 픽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 컴플레인해서 어느 그 어서리티에서 이걸 보냈는지 그 각 어서리티마다 또 이 페널티 내역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보시고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그 호주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저 범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식품에서 오는 그 위독 그 유해한 물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법규가 굉장히 강합니다. 프라이버시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니까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웃컴이라는 건 페널티 궁극적으로 가서는 나중에는 이제 영업 정지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 일반 매체 세븐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 식당이나 꼭 중국 식당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주 식당이나 뭐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그 치킨 스톡 같은 거를 갖다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요 위에 곱 같은 게 끼어있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레몬입니다. 이게 그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지만 커다란 그 프라이어 밑에 이렇게 굴러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하다가. 근데 인스펙션 나온 사람들은 또 그런 데만 긁어갖고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수구 있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스케일 같은 게 끼어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리포트를 하죠. 어디 가지 말아야 가라다니고 이런 내용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소개해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 위생 법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까 저기 이제 오신 분들하고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런 걸 자꾸만 알고 계시면 이건 비즈니스 하는 게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집에서 여러분들 댁에서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처리하실 때 하시는 방법들이요. 똑같은 게 식당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와서 설명을 드릴 때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여러 가지 법규가 있고 제약이 있고 뭐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댁에서 에브리데이 그냥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요. 식품 사러 가셨을 때는 항상 이게 제대로 이게 그 싱싱한 걸 보실 거고 듀데이트가 돼 있는지 보실 거고 그리고 고기하고 뭐 야채를 같이 보관을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일주일 이상 보관하실 거라면 냉동실에 하실 거고 냉동실도 여러분께서 항상 구분을 해 놓으시거든요. 생선 쪽 따로 놓으실 거고 건어물 쪽 따로 놓으실 거고 아니 건어물하고 생선하고 구분해 놓고 고기 따로 해 놓으시고 뭐 고춧가루 따로 해 놓으시고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직원들은 집에서 그거 이렇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돈 벌러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냐고 그래. 그 이제 식당 안에 이제 이렇게 아까 보시는 사진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간단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메뉴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파킹 잘하고 잘 먹고 가고 이런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거지. 법규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갖다 잡기 위한 게 아니고 도와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스터머를 위한 컴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 주인들이 다 알고 계신 것들이거든요. 그럼 준비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십니다. 이걸 모르시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컴플레인해서 뭘 요구를 할 때 뭐를 해주셔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주지를 하시는 거지 방해를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